며칠 쉬어가지고 굳었던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으면, 예? 예.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왜냐하면 그래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공식법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작년에도 보면은 그렇게 쉽게 주는 문제는 별로 없었어. 근데 지적은 제가 해주는 대로만 알면 다 됩니다. 범위가 여기 안에서 나오진 않죠? 이거 벗어날 게 없어요. 지적. 각 항목 테마별로 정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벗어날 문제가 없어. 물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씩 섞어서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기 지잡듯이 보통 다 하기는 어려워요. 이 정도면 90% 이상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풀 수 있다. 그러면 90점 이상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능력이 뭐 이 내용을 안다 해서 90점 다 맞기 어렵다 하더라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난 문제 나온들 나도 모르면 남도 모르는 거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그래야 돼. 왜냐면 뭐 한 문제 어디서 나올까?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 공부할 때 우리 이제 사시 공부할 때 가끔 가다 뭐 좀 이상한 문제를 내요. 국사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역사, 세계사, 뭐 국사 이런 문제 보면 뭐 노비가 무슨 반란 일으켜서 누구를 어떻게 이런 거까지 난 적이 있었거든. 그럼 그런 거 이런 걸로 무슨 뭐 논문 찾아가지고 막 공부하다 보면 시험 떨어져요. 왜냐면 주요 큰 줄거리를 알고 그 범위 내에서 공부하면 되지. 한두 문제 벗어났다 해서 그게 어떻게 나올까 그걸 찾느라고 공부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돼. 공부해야 될 걸 망각하고 엉뚱한 데 찾고 앉아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 놓쳐버려. 그럼 학교 못 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것만 해도 다 학교 가는데 점수는 다 나와. 그러니까 몇 개 혹시 어디 나올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나면 가볍게 틀려줘요. 근데 우연히 찍어서 맞았으면 더더욱 좋고 이렇게 편하게 긍정적인 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남은 기간에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근데 시험에 임박하면 이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서 오래 공부하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너무 긴장하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소화도 안 되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 나타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 끝 여러분들 지금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시험 끝나면 다 낫는 병들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 뭐 어디 아프고 이상한 것 같지만 전혀 이상이 없어요. 우리 공부할 때 이게 뇌가 이상 있는 줄 알고 뇌 단층 촬영해봤자 아무 이상 없어. 여러분 기억력이 어쩔 수 없이 공부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이고 그나마 이걸 공부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게 그냥 내버려뒀으면 더 방치되는 건데 공부하다 보니까 닦아져 더 좋아진 건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내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들어가는 거지 막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일처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일부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뭔가 자꾸 여기저기 좀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공부하는 과정에 시험에 임박해 오니까 불안해서 오는 증상들이야. 시험 끝나면 깨끗이 나을 병들이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연휴나 이런 명절은 시험 끝나면 그 다음부터 무제한 연휴, 무제한 여러분들 여행 떠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놀지 못하고 시험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불안해 이렇게 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큰 것을 위해서 조금 잠깐 멈춰둔 거예요. 자, 우선 아까 하는데 이어서 토지 이동 문제 봅니다. 토지 이동 테마 7. 여기서 기본 개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 했지? 6가지. 그게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이것도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찾아봐라.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걸 찾아봐라.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다. 여러분 배웠으니까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다? 특수한 토지 이동 사유. 일반 이동 사유는 의무화 있는 거 6가지 있었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걸 일반적 이동 사유. 전부 다 개념은 어디에 들어간다?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야. 특수한 이동 사유가 뭐가 있었어?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그다음 또 뭐가 있었지? 등록상 정정 중에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거. 이런 것이 토지동 사유로서 정리했던 것이고 그 개념과 관련해서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표시를 전부 뭐한다? 새로 결정했지. 그러니까 토지동이고 그다음 토지 지번 변경, 지번은 어디에 들어갔어? 토지 표시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갔어?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것이고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은 뭐가 바뀌어? 행정구역이 바뀌면 소재와 지번이 동시에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토지동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나 별도로 따로 공부는 안 했어. 왜? 이걸 공부할 게 뭐 어디 있어?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지. 행정구역 변경 설명해봐라. 뭐라고 해 그거?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은 바뀌는데 따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사유로 설명을 안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 속에 포함시킨다는 얘기. 토지 이동 개념 속에. 그 다음에 토지 등급. 이건 토지 표시 6가지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동이 될 수 없고 개별 공시가 6가지 안 들어가 있지. 될 수 없고 축적 변경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합니다. 특수한 이동 사유로 공부했고 소유자 주소 변경 토지 표시가 아니죠. 등록 말소 일반 이동 사유 중 6가지 6번째 들어가 있죠. 위치 정정. 위치 정정이 뭐야? 위치 정정. 등록상 정정 중 직권 정정 사유 중 2번째. 이게 뭐야? 면적의 변동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바로잡는 걸 뭐라고 했다? 위치 정정. 뭐가 바뀌었어? 경계가 바뀌었잖아. 경계는 토지 표시 아니야. 들어갔으니까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이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개념을.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 명칭 성명이 바뀌었다. 그럼 이건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이동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이동 사유가 아닌 거 4개.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명칭 변경. 이 4가지만 이동이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25번. 자, 토지 이동 틀린 걸 찾아라. 첫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정한되어 자녀 토지가 임야 대상 등록제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 이제 뒤에 개별 항목이 나오겠지만 대부분 나오면 뒤에 등록 전환 시 어떤 게 나온다? 대부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찾아야 돼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예외니까. 그다음 신규 등록 토지는 신규 토지 소유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등록하며 즉 형식주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신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맞죠? 그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서에는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 준공 증명 서류 사본이나 토지나 건축물 용도 변경 증명 서류를 내야 된다. 건축물 용도 변경도 지목 변경서에 들어가 있으므로 맞는 겁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농진, 전답, 과손, 상호간 바꿀 때는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등기관이 분필등기 신청을 각하했을 때 지체 없이 사유를 소관청에 통지해야 되며 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역공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고 직권정 사유가 뭐가 있어요? 직권정정 사유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직권정정 사유 총 10가지 중에서 어디에 있었죠? 이거 8번째가 뭐야 이게? 토지 하필 각하. 하필 등기 각하했다는 통지가 있으면 직권정 사유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분필 각하는 직권정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필 등기, 하필 제한 사유에 있어. 하필 제한 사유. 그 제한 사유 위반한 등기는 각하하게 되면 등기부는 하필이 안 됐는데 지적 공부한 합병이 됐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돼. 어떻게 한다고? 직권정정.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신규 등록이 나오면 첫째 무엇을 찾으라?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 무엇이 포함 안 된다? 등기상 증명서는 낼 수가 없다. 등기가 안 됐어. 신규 등록 시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을 했지만 성과도를 내지 않았어. 왜 그렇다? 성과도를 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야. 원본을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관청 확인함으로써 제출에 가름한다. 이 얘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나왔어요. 첫째, 신규 등록 문제하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걸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 속에 등기상 증명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지적 측량하지만 측량 성과도를 내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소유권 증명서를 소관청이 관리했을 땐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소관청이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하면 되지. 이거를 소관청 확인을 시도지사 확인 이렇게 또 바꿔서 내. 아니 여기 서구청장이 확인하면 되는데 도지사 보고 확인하라 하면 되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낼 게 없으니까 별들 다 받거나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낼 게 없으니까 이상한 말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원리를 딱 하고 나면 답이 그냥 읽으면 답이 딱딱 보여. 자, 소유자는 신규 등록 시는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해주고 신청할 때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나 법원 확정 판결서 등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틀린 걸 찾아서 26번. 1번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유권 증명서류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나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할 때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출생신고한다. 맞아 틀려? 틀리다 하겠지. 등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등기되지도 않는데 등기상 증명서 나올 수 있겠어? 1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 60일에 신청할 의무가 있고, 자, 위반에도 과태료는 없지만 거짓으로 허위로 신청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형 이건 따라옵니다. 그 다음 3번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라겠어요. 4번 공유수면 매립 준공에 따른 신규 등록의 경우 소유권 변동, 즉 소유권 취득 일자는 언제냐? 매립 준공 일자야. 왜 그렇다? 민법 187조 등기 없이 취득했어. 법률 규정에 따라. 요 민법 187조 기타 법률 규정. 요타 여기서 공유수면 매립법 여기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판례에 따르면 매립 준공한 때. 건물 신축했으면 신축 준공검사 끝나면 바로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없이 취득. 5번 신규등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 소관청 확인호서 제출에 가름한다. 그런데 측량 성과는 낼 필요 없다 했어. 그래서 자, 등록 전환 개념은 임토라고 있어.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한다. 그 개념 순서 임토 순서로 가야 돼.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수반하지 않는 거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나오면 뒤에 지목 변경 없이. 그리고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소유자가 임야대장상 지목 그대로 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여러분 임야대장상 지목이 더 좋은 거예요? 토지대장상 지목이 더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좋아. 예를 들어 임야가 좋아? 저 계룡산 중턱에는 임야가 좋아? 대전시 한복판에 대가 좋아? 그렇죠. 상업지역 내 대. 여기 상업지역 내 대가 좋은데 어떤 사람 나는 그냥 임야로 해줘. 소유자 굳이 원하네? 그럼 억지로 그걸 대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청한 경우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 전환 문제 나오면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신청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 전환 시는 반드시 등록 전환 측량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뭐한다? 측량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면적 오차 정리할 방법 아까 다 정리해줬죠? 허용 범위 이내냐 초과냐. 이내일 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해라. 이 표현을 꼭 알아두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등록 전환 틀린 거. 1번. 자,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초과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 임야대장 면적이나 임야도의 경계는 어떻게 한다고? 직권정정. 초과하면 직권정정. 그 다음 2번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 대부분 자 대부분 도시관리계획선 이런 게 나와서 뒤에 무슨 말 찾으라?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자, 다 나왔네. 사실상 대부분 도시관리계획선 나오면 전부 다 지목 변경 없이를 찾아야 돼요.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면 반드시 자 지목 변경 수반 한 건 무조건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목 변경이라는 말이 현혹돼서 측량하지 않는다는 뭐 다 틀려. 네 번째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 이게 바로 등록 전환되는 원칙입니다. 자, 목장용 대로 바꿨다. 자, 임야대장상 등록지를 토지당 등록지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건 등록 전환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지 지목 변경하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건 동시에 충족된다면 등록 전환과 지목 변경이 동시에 같이 요건이 다 맞아. 그럼 뭐가 우선이야? 이게 우선이야. 이게 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수반된 등록 전환할 때 지목 변경 신청. 이건 지목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신청서를 안 냅니다. 등록 전환 신청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분할. 자, 분할의 경우 의무가 있는 게 뭐냐? 첫째,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바뀌었을 때 이거 주의해야 돼. 60인의 분할 신청 의무가 있어. 이땐 궁극적으로 분할이 목적이 아니야. 무엇이 목적이라고 했어? 지목 변경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 어떻게 한다고? 함께 내라. 자, 60일 의무와 함께 낸다. 이거 두 가지 주의하고
나머지 사유는 의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임의적인 거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 등에 필요하다.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장에 필요하다.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지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면 틀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8번 문제 역시 틀린 걸 찾으라겠네요. 자, 첫째.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이때는 의무가 있다고 했지. 이때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내라 있고 2번처럼 60일 내 신청할 의무가 있다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때 주거사무실 건축물 있을 때 지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 주거사무실 건축물 나오면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의무라겠지. 지번에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공용 토지 분할 때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는데 아까 지목 얘기했지? 그때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지목이 뭐야? 에? 도제, 하구유 어디까지? 철수, 학 여기까지 8가지라고 했잖아. 아까 합병 의무 11가지 그 다음에 대우 신청할 때 그 다음에 분할했다는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이게 있었지. 요 8가지가 있는데 이때 이게 뭐야? 도로 이게 뭐지? 제방, 하천, 국어 유가 뭐야 이게? 에? 유지라고 했지. 유지. 유원지는 없어. 유지야 유지. 그 다음에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그래서 지금 4번에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유원지는 없어. 유지만 있지. 수도용지. 이런 건 유원지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4번이 틀렸어요. 분할할 경우 반드시 측량해야 되고 새로 면적 측정합니다. 측량해서 면적 새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그 다음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 반드시 아까 기억하라 했고 그 다음에 분할 측량 시 실시한 다음 지상 경계점 표지를 꼭 설치해야 되고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다 정리해 줬어 앞에서. 자 29번 문제 보세요. 분할 절차 틀린 거. 소유자는 변동이 없어. 토지 분할이란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겁니다. 권리 변동은 없으니까. 그래서 분할 전 소유자에 대한 사항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분할 측량 후 오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지?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초과하면 분할 전 지적 공모를 정정하라 했어요.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지역에서 토지 분할 시 아까 나왔던 거네.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더 많다. 분할 후가 더 커. 쌀장사 어떻게 돼? 버려야 돼? 올려야 돼? 일단 분할 후가 더 커. 10kg 달라고 했더니 11kg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덜어내야 돼? 더 붙여야 돼? 덜으니까 버려야 되지. 버릴 땐 뭐부터 버려야 겠어? 작은 거. 그렇지. 그래서 이때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더 많다면 끝자의 다음 숫자가 뭐부터?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결정하되 증감이 없도록 해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 공유 토지를 공유자 전원 하부에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도면상 분할 안 됩니다. 분할할 땐 반드시 뭐 한다고? 분할 측량을 해야 되고 분할 측량했으면 반드시 뭘 작성한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야 돼. 그 경계점 표지 설치한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만듭니다. 5번처럼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분필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효력이 없어. 왜 그렇다? 아까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를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분할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분필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는 거지. 대장에는 분할이 안 됐는데 등기부에만 분필 등기를 했다. 아무 효력이 없다고 했어. 기준은 대장입니다. 항상. 그래서 29번에 3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 합병. 합병에 대해서는 첫째 의무가 있는 거 뭐라고 했지?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뭐야 또 공공용 토지 지목은 몇 가지? 11가지. 그게 뭐야? 도제, 하구유, 철수, 확장, 공채 11개 합병 의무 지목 알아야 됩니다. 의무가 있는 거 이 2가지 꼭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임의 신청이야. 그 다음에 합병 제한. 합병 제한이라는 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죠 이거? 합병할 수 없는 거. 그럼 뭐야? 합병 후에는 합병 전에는 몇 필지였었죠 이게?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예를 들어 2필지 이상이던 토지가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된다고? 한 필지가 돼야 되니까 한 필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이게 합병이야. 합병.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병 후에는 반드시 몇 필지가 돼야 돼? 한 필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1필지 뭘 갖춰라? 요건을 갖춰야 돼. 몇 가지? 6가지가 있지? 지,
축소 등 이거 갖춰야 돼. 이걸 갖추지 못하면 한 필지 못 만들어. 여기다 또 뭐가 있다 했지? 권리관계 중에 가능한 권리, 불가능한 권리. 어떤 게 가능하다 했어?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이라는 건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요걸 뺀 나머지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시고 합병할 때 측량하지 않는다. 왜? 면적이나 경계. 집은 어떻게 결정했지? 선순위. 면적은 어떻게 결정했지? 합병 전 면적을 산술 합산해서 결정. 경계는 필요 없는 부분 말소했어.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면적 측정도 당연히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30번 합병이 가능한 걸 찾아봐라. 합병할 수 있는 거. 자, 1번 기억 주의해야 됩니다. 용도, 지역, 지구 등이 다른 토지 상관에 합병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용도, 여기서 요거 주의해야 돼요. 지목, 이건 토지, 용도가 같아야 되지. 용도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지. 근데 용도가 다르다는 건 한 필지 용도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반 용도, 지구, 지역 배웠지? 관리지구, 농림지역. 이게 다르다 한 필지 못 만드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았어요? 농림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 뭐 보전산지냐, 뭐 이런 거는 지역 지구제는 요 지목 설정할 때 한 필지 용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을 전체를 묶어서 어떠한 공법상 지역이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 지역, 지구는 1필지 성립권 용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알았어요? 그래서 기억처럼 이런 지역, 지구가 다르더라도 한 필지 만드는데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예?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야. 용도, 지역, 지구는 1필지 용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지목 28가, 이건 지목 대, 과수원, 목장용지, 전, 답 이런 걸 얘기하지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해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의 다 틀려 사람들이. 용도지역이 다르면 어떻게 합병해? 안 되는데 어디가 용도지역 다르면 여기 있어 없어요? 용도지역이 같을 것이야 한 필지가? 그런 말이 없잖아.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여기는 토지 한 필지 용도 이게 지목이야. 그다음 니은번 자 용도가 다르게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라면 원칙 합병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할 신청과 동시 합병 신청을 같이 하면 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디귿번 소유자가 다르다. 리을번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미음번 등기된 토지와 안 된 토지다. 등기여부가 다르지. 비읍번 축척 변경 시행적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 축척이 다릅니다. 축척 변경 안은 대축척, 밖은 일반 축척인 소축척. 그 다음 소유권, 지상전세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다. 이건 돼. 여기서 소유권, 소유자 동일 요건을 여기서 충족했고 그 다음 여기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권, 전세권이 있으면 합병이 돼. 이것이 아니면 합병할 수 없어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할 수 있고 소유자별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다. 여기 소유자가 다른 거야.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하려면 공유 지분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렇지? 지분이 다르면 소유자 다른 거예요. 그다음 지읒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의 등기 원관연을 접수번호와 동일한 담보가 등기는 여기 창설적 공동저당이 아니야. 창설적 공동저당이란 것은 이런 원인과 목적 접수와 동일한 저당권과 근저당권만이 합병이 가능한 창설적 공동저당이고 담보가 등기라든가 이런 전부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합병이 가능한 것은 기업과 시옷 두 개만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37번 토지 합병 틀린 거. 합병이란 두 필지랑 한 필지 합하 등록하는 것인데 합병 신청을 내야 되지만 첨부서면 특별히 낼 게 없어요. 이거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나 지목이 도로 등 일정한 공공용 토지는 자 공공용 토지나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의무가 있다 했지. 도제하고요 철수확정공채 11가지 지목이 있어서 60일 합병 신청 의무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합병 후 지번은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을 하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 나겠어. 경계조합표는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해서 결정하고 면적은 합산하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 다음 합병 요건을 위반 합병 처리한 후 합필 등이 신청했을 때 등기원인을 각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소관청에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소관청은 직권정정.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직권정정. 아까 합필 각하했다는 통지가 있으면 직권정정 등록상 이건 어디서 나오지? 등록상 정정 중에서
등록상 정정. 이 중에 토지 표시 중에서 어디? 직권정정. 직권정상이 몇 가지? 10가지 중에서 몇 번째? 8번째겠죠. 하필 각하했다는 통지가 있을 때. 그다음 지목변경. 지목변경 사유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했다. 토지 용도 변경. 여기까지는 쉽게 나오는데 건축물 용도 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요 두 가지 특히 주의하라 있고 60일에 신청해야 됩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이 대상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다라고 했어. 32번 틀린 걸 찾아라. 1번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게 뭐라고? 지목변경 사유. 며칠? 60일 의무. 자, 공자 내 사원들이 여가 선용 및 체육 정립에 조성한 체육시설을 경우에 공장이 부속시설로 보아서 공장용지로 지목 설정한다. 공장 안에 있으면 체육, 의료시설, 기숙사 무조건 다 뭐라고? 공장용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정한 경우 등록정만 신청하지 별도로 지목 변경을 따로 할 필요 없다 했어. 소관청이 지목 변경 신청을 거부했을 때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이 대상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다라고 했어.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경 공사 준공된 건축 예정지는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으면 대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 지목 설정 원칙 중 뭐가 있기 때문에? 지목 설정 원칙 중 뭐가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 추종.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지금 건축물 조성할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를 개발했다면 그거는 전부 다 대가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이런 것을 지목 설정 원칙 중 사용 목적 추종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등록말소. 등록말소. 등록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바다로 가요. 바다. 하천부지로 되면 뭐가 된다 했지? 지목 변경 사유. 바다로 들어가야 돼. 바다. 등록말소는 자, 이건 말소 통지, 소관청으로부터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자,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뭐라고?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것만 90일 이내 했었지? 30일간 술 먹고 나서 정신 차리라고 해서 90일 이내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같은 게 없습니다. 일체. 그리고 절차는 말소 통지하고 90일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지?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했을 땐 사후에 말소한 다음 소공 통지라고 해서 소공이 뭐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소공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줘라. 그리고 일체의 비용 측량 비용이나 지적공무적인 수수료 일체 안 냅니다. 소유자는 지금 울고 앉아 있습니다. 땅이 없어져 가지고 일체의 비용 징수 못하는 게 등록말소예요. 그 다음에 우연히 바다로 돌아오면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할 수 있지만 90일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신청 의무도 없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도 법에 규정이 없어. 그 판례는 포락된 토지 소유권 소멸한다고 돼 있지만 법에 규정은 없다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33번 옳지 않은 거. 자, 등록 전환 시 임야대장 임야돈 다 말소시켜버립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옮겨 등록했으니까. 이건 뭐 바다로 된 등록 말소는 아니지만 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필지 토지 중 일부가 바다인 경우 일부가 바다로 가면 반드시 측량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때 정리 결과를 소공통지라 하지. 소공통지. 그리고 지체없이 등기 촉탁하는 것은 신규 등을 빼고 다 통지해줘야 돼요. 소유자가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했고 그 다음에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역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다면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내에 회복 등록 신청한 게 아니라 했지. 회복 등록 신청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다 했어.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그다음 축척 변경. 특수한 이동 사유 중에서 축척 변경이 최근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언급된다고 했어. 축척 변경 개념은 앞에 용어적에서 얘기했지만 지적도에서만 문제되고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방향에 반드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 이렇게 가야 돼. 순서가 거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절차 개시된다. 종전엔 직권으로 하다가 신청이 주어졌어. 다만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절차상 축척 변경을 하면 제일 먼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가 있으라 했지? 3분의 2 항상 이 숫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가 따라갑니다. 이게 사전 절차인데 요 3분의 2, 요 숫자를 잘 보라겠지. 벌써 먼저 시행 공고 며칠 20일 이상 공고, 그다음에 여기 30일 이내 경계점표 설치, 그다음에 축적 변경 측량을 한 다음에 각 지번별 조서,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해야 돼.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서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만들어야 돼. 이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뭐 한다? 이제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청산한다는 것은 증감 면적을 돈으로 해결해 준다 했지. 그럼 청산은 어떻게 한다? 청산금, 먼저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청산금 어떻게 만든다?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을 곱해 주면 돼. 그러면 늘 증감 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해 주는데 이게 문제야. 가격이 왜? 기준이 언제냐? 기준 시행 공고일. 조사는 누가 주체? 지역 소관청. 누가 결정했느냐? 의결은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니까 뭐가 나와? 청산금이 나와. 청산금이 나오면 또 알려줘야지. 며칠?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정통지. 거기서 받아보니까 불만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한다 해서 1개월 이내 이의신청. 어디다 이의신청하라 했지? 소관청에. 자, 이의신청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다 끝나면 납부는 66개월 이내, 지급도 똑같이 6개월 통일했다 했지?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이건 통지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안 받아가면 공탁 처리하면 된다 했지? 여기에 대해서 과부족분이 생겨서 나중에 남거나 부족하거나 과부족 차익이 생겼다. 이 차익은 이걸 시행한 당의 지자체 수입 또는 부담을 결정해라. 이게 청산 절차. 이게 다 끝나야 본다고 해서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공고한 날에 토지 있는 거 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축척 변경 절차에서 그 내용을 보시되 거기 보시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해서 청산하지 않는 예외 많이 나온다고 했지. 허전할 때 청산하지 않는다. 허가 뭐야? 허용오차 범위 이내. 근데 위원회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이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승인하지 않는 거 도합 두 가지가 있다 했지. 도가 뭐야?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 합의 뭐라고 했어? 합병을 위한 축척 변경. 이 두 가지 나와. 이때는 면적만 새로 결정하라고 했어. 자, 축척 변경 위원회 인원수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되고 5명 이하일 땐 전원을 위촉해야 됩니다.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한다고 했어. 일반 출석 의결수, 즉 출석 과반 출석을 개의하고 과반 찬성을 의결하는 일반 정족수를 따라갑니다. 소집하기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건 우리 지적위원은 똑같아요. 그리고 축척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다 여기서 의결해야 돼. 모든 건 의결해야 돼. 다만 최근에 또 이거 의결한다. 이것도 의결하는 줄 알았어? 시도지사 승인받는 건데 뭐를? 축척 변경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축척 변경 의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승인받는 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받는 문제. 자, 34번 문제 보세요. 축척 변경 중 틀린 거. 자, 축척 변경 토지소유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소관청이 직권을 시행한다. 둘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번 보세요. 소관청이 청산금 결정을 공고해서 청산금을 산출해 결정을 공고 며칠 15일 이상 공고한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틀린 것이고 디귿번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어디다? 소관청에 이의신청. 1개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 맞죠?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라. 지급도 6개월에 지급해라. 그다음 축적 변경 의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축적 변경하는 경우, 즉 승인받지 않는 경우 도합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 승인받지 않는 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합병을 위한 전제. 요땐 승인받지 않는데 예외인데 이땐 면적만 새로 결정한다. 면적만 새로 결정한다. 나머지는 손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비읍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재고비나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라고요? 시행 공고일 현재. 누가 조사했다고요? 지적소관청이. 누가 결정했다고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했어.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더라.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격 산정 기준은 시행 공고일이지 확정 공고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나 필지별 증감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 허전 하면 뭐한다? 청산하지 않는다. 청산하지 않는 예외 허전 두 개 나왔지. 허용 오차범위 이내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청산하지 않는 예외 나오면 이렇게 허전 허용 오차범위 이내이거나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다만 요 첫 번째에 대한 예외 축척변경에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는 게 하나 더 붙어 있다 했지. 그래서 시효법은 청산하지 않는 경우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관청은 청산금 납부 받을 자가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공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소관청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 일에 토지 이도인으로 본다.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가 아니라 뭐라고? 확정 공고일에. 이 비슷한 게 뭐라고 했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 준공시. 이렇게 특수하게 뭐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게 있어요. 지적 형식주에는 예외지. 아까 지적 형식주는 뭐라고 했어?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효율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럼 등록 안 했는데도 뭐라고 했어? 토지 이동이 있다고 했잖아. 언제? 확정 공고일에. 예외적인 거잖아. 간주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틀린 거 어디요? 니은과 비읍과 시옷 세 개를 정답을 체크하면 돼요.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 이게 바로 토지 이동이 되며 경계정정은 직권을 못한다고 해서 신청만 되고 직권정정 사유는 법정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절차상 하자이므로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이 있지만 2호 위치정정과 6호 지적은이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바로 하필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요 세 가지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등록전환 시 직권정정 사유로서 5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소유자 표시 정정은 소유자는 권리관계인으로 등기 여부가 따져. 등기인 토지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등기 안 된 토지라면 법원이 판결을 받아와야 돼. 권리관계는. 따라서 등록상 정정 시 등기인 토지는 등기부가 기준이므로 신청 또는 직권 다 되고 여기 기준되는 서류는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에 등기 접수증은 안 들어가지. 등기 접수만 했다가 소유자 바뀐 거 아니에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는 소유자가 이름을 개명했어도 자기가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등기부 이름이 올라가 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때 뭘 토대로 한다? 기준이 되는 문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뭐 해야 돼? 그 증명서를 가지고 신청만 해야 돼. 왜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것은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 볼 수 있는 서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만 된다. 이걸 주의해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보세요. 등록상 정정 틀린 거. 1번 소유자가 지적공무 등록상에 잘못 있음을 발견했을 때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즉 직권정 사유도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소유자는 지적공무 등록상이 정정 신청하는 경우에 경계와 면적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정정. 경계정정. 경계정정을 측량을 실시한 후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 됩니다. 정정으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된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본에 의해야 되며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다음 4번 토지 표시사항 중 경계정정과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 이 두 가지는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신청에 의해서만 됩니다. 경계정정은 경계와 면적 변동이 함께 초래되는 걸 말하고 미등기 토지 소유자 정정은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건 직권으로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5번 등록상 정정할 때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등이 잘못됐으면 무엇에 의한다?
위에 얘기했지. 등기상 증명서 등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들어가면 안 돼. 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를 정정할 때 쓰는 거예요. 미등기 토지.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를 기준해라 이러네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36번 직권정정 사유 10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억입니다. 그런데 직권정정서 없는 걸 찾으라.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몇 번 냈으니까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다르게 이게 직권정정 사유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다. 이걸 뭐라고 했어? 위치정정. 위치정정.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 지문이 굉장히 길은데 제가 많이 줄인 거예요. 이것은 위치정정과 비슷한 겁니다. 면적은 일치하는데 지적된 임야도 등 경계 서로 접합되지 않아서 이를 지상경계에 맞춰 정정하는 경우 직권정정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성 당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측량 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이건 전부 다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지적운이 이게 여섯 번째 이거는 측량 분쟁이 생겨서 중앙, 지방 이렇게 지적위원회가 있다 했지. 지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정정할 때는 이건 재판받은 거 똑같다 했지. 이건 전문위원회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의해서 정리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직권정지 사유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입력을 잘못했다. 그 다음에 8호가 뭐였어요? 하필각하했다는 통지가 있을 때라 했지. 분필각한 이런 규정이 없어요. 하필각하했다는 통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 잘못됐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는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라 했지. 미등기 토지 소유자는 직권정정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만 된다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등록 전환 시 5차 허용범위 초과할 때 직권정정 사유. 그래서 이응과 즉 두 개만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에서는 여러분 5가지 정도 알아두라 했죠. 뭐 도시개발 사업 등 나오면 소유자에겐 뭐가 없다. 토지이동 신청권 자체가 없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원하면 누구한테 요청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0일 내 소관청에 신고라고 해서 10일 내 소관청 신고. 그 다음에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표현 꼭 알아두라고 했어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할 수 없으면 누가 한다? 입주 예정자나 시공 보증한 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토지 이동 시기에 대한 특례 공사 준공시 요 내용만 알면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는 농어촌 정비 사업도 들어갔다는 사실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거.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0일 내에 소관청에 신고하라 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면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야 돼. 그럼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관청에 신청해 준다 했고 도시개발 사업 등 착수 변경 신고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의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 이외의자는 신청권이 없어요. 환지를 수반할 때 환지 수반한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착수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지?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했지 착수 신고로 가름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이동은 지적 형식된 예외로서 공사 준공 시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고 특별히 또 규정이 났어. 아까 축척 변경과 동일한 종이 또 하나 나온 겁니다. 거기서는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을 받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는 공사 준공 시 토지 이동으로 본다. 이렇겠죠. 그 다음 지적정리 등기 촉탁 소유자 정리 과정에서 자 토지 표시사항에 대해 정리를 하면 뭘 작성했어?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 표시가 안 맞아. 그럼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신규 등록지 소유자는 등기부 없으니까 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했습니다. 자, 등기 촉탁은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토지 이동이라고 했어. 등기부와 대장 간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관청이 국가 등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등기 촉탁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건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데, 자, 언제까지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15일 7일 반드시 기억해야 돼. 15일 7일 나왔으니까 14일 하면 안 돼요. 며칠? 15일 7일이라고 했어. 14일 7일이 아니고 뭐라고? 15일 7일. 그리고 그 15일도 거기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했다 그러는데 거꾸로 이걸 기산일 바꿔가지고 낸 적도 있어요. 등기를 접수한 날부터가 아니야. 등기 끝나고 소관청이 뭘 접수했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거지,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알려주려고 봤더니 소유자 주거수를 알 수 없다. 그럼 어떡한다?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한 거로 간주한다 했는데, 이걸 시군구 공보를 시도 공보라고도 안 돼. 시군구 공보야. 여기 서구청 같으면 서구청 공보에 계좌라고 했지, 충남 도청 공보에 공고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낼 게 없으니까 글자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수업 시간 듣던 내 표현과 다른 게 나왔다, 뭐 이상한데라고 느끼란 말이야. 살짝 바꿔놔요. 그런 부분은. 그 다음 통지할 대상. 왜 통지해 준다고 했어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알려준다고 했지, 왜 모른다고 했어? 본인이 신청 안 해서 모르는 거야. 그럼 누가 신청했다? 대위권자가 했거나 직권을 했거나 사업시행자가 했거나 이런 소관청이 했거나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신청한 경우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38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 소관청이 등기 촉탁한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등록 면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면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등록증한 분합병, 지목병 같은 토지 등이 있으면 소관청은 지적공고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을 해야 하지만 신규 등록 전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 당연히 변경인 거로 봅니다. 이때는 소유자 정리 이미 등기분 먼저 정리 끝났어요. 그래서 토지 표시도 아니고, 그래서 2번 촉탁하지 않은 경우고, 그 다음 3번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관청은 토지 뭘 작성한다고 했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아니라 토지 이동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됐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틀렸죠? 반대로 써놨어요. 4번 자, 변경리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변경리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통지해주면 됩니다. 주거수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본다. 그럼 39번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즉 지적정리 통지 사유로 옳지 못하고 작년 낸다고 다 실수해서 답을 오답으로 만들어 전부 맞게 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소유자가 모르니까. 왜 모른다고?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기억 보세요. 기억. 직권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지. 지번 변경 누가 한다고 했어? 지번 변경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 소관청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자 몰라. 지번 바뀐지. 알려주죠? 지적금 복구 누가 하는 거야? 복구 누가 하는 거야? 소관청이 하는 거지. 소유자가 어떻게 복구해 이거를. 그 다음에 등록 말소는 원래 신청되지만 직권을 말소했어. 바다로 돼서. 그러니까 소유자 모르지? 알려줘야 돼. 직권을 정정했어. 소유자 모르지? 알려줘야 돼. 행정구역 개표는 지번을 바꿨어. 소유자가 알아요? 모르잖아. 지번 바뀐 거. 알려줘야 돼. 전부 소관청이 하는 거잖아.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적공고 정리했어. 누가 했어? 사업 시행자가 했지? 소유자 모르고 있어. 알려줘야 돼. 대위 신청권자가 했어. 소유자 모르지? 대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공사채 대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등기 촉탁 누가 했어? 소관청이 했지? 소유자 모르고 있어. 알려줘야 돼.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대표자 신청해서 정리했어. 종중 땅, 종중 토지 누가 했어? 소유자가 했잖아. 비법인 사단 재단 소유자가 누구야? 종중 자신이 소유자니까 스스로 알잖아. 대표자가 했으면. 그래서 스스로 아는 건 지금 마지막 것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다 소유자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18번에 토지동 신청권자. 자,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신청 누가 한다고?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 국공사채라고 했지? 국이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이 뭐라고 했어? 공동주택 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사가 뭐라고 했어?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이때 공공용 토지 지목 몇 가지? 8가지. 어떤 거야? 도제하고요, 절수학.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채. 민법 404조의 대위채권자. 이렇게 4가지. 대위권자가 있다고 얘기죠. 대위권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 뭐가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 따로 있어요. 그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뭐가 다르다? 토지 소유자한테는 뭐가 없다 했지? 신청권이 없고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번 보시면 틀린 것 중에 1번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이동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는 신청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 그럼 누가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어.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있는데 하지 않을 때 대신하는 걸 우리가 대위라고 그래. 근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소유자는 신청권이 처음부터 없어서 누가 있는 거야? 사업 시행자만이 자신의 권리 행사하는 거지 소유자를 대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위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2번처럼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파산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 예정자 등의 신청할 특례가 있다 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같은 대위 신청권이 없어. 왜냐하면 거기 대위권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법 404조에 따른 대위 채권자는 국공사 채 여기에 들어가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 국에 들어가 있지. 그 관련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위할 수 있어요. 그다음 공공용 토지사업 시행자, 도제하고유, 철수학까지 이런 사업 시행자도 대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위권자,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한다. 그럼 누가 대위하는 거야? 이거 여기 땅 있어. 도로 예정지. 이거 갑수의 토지야. 갑이 이게 임야인데 임야 일부를 잘라서 도로 쓰려고 그래. 뭐 해야 돼? 이걸 도로 지목 변경 토지 분할해야 돼. 분할도 해줘야 되고 지목 변경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야?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도로 건설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제. 직장 휴가 내서 한 달 휴가 내서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지목 변경 해주고 분할 신청하다 쫓아다니고 있어. 그럴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겁니까? 이거 안 해주면 도로 건설 못해. 고속도로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뭐 할 수 있다고? 대신해서 뭐 한다고? 분할도 신청하고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뭐라고? 대위권자.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를 뭐 할 수 있다고?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적 측량 부분 얼마 안 나왔으니 이게 맞네 이렇게 빨리 오늘 측량 부분이 남았어요. 오전에 빨리 이거 먹구나 이거 하고 나서 식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남은 게 있으면 밥 먹으면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오후에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양이 많거든. 그래서 걱정돼서 오전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시동을 빨리 걸려고 했더니 머리가 굳어서 천천히 걸었어. 자, 지적 측량 나오면 측량 한 두 문제 나와요. 그중에서 측량의 기본 개념.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지상에 복원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돼.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조자 측량을 포함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지적 측량 13가지가 있는데 그 13가지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거의 기초 측량이나 또는 검사 측량, 경계본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런 걸 조심하라고 했어. 근데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거 몇 가지 암기라고 했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가 있다고 해서 복현 등록상 경계본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까 검사 측량이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수행자 못 할 수 뭐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지? 지적 제조자 측량과 검사 측량 수행자 못한다. 여기 제조자 측량 특히 주의할 게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국가는 의뢰해도 돼요. 근데 소유자 등은 의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검사 측량은 누가 한다? 검사 측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소관청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게 있다. 이게 뭐라고? 삼확, 즉 삼각 측량 성과와 일정 면적 규모의 즉 확정 측량 성과. 일정 면적이 넘어가야 돼. 이거는 시도지사 등이 검사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본 개념 관련된 걸 좀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소유자 등이 측량할 때는 누구한테 의뢰한다? 수행자한테 의뢰해라.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원칙지 소관청에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리고 측량을 실시해서 성과를 수행자가 결정합니다. 소관청은 검사해서 성과를 수행자한테 발급해주고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다시 발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41번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 틀린 걸 모두 찾아봐라. 측량 개념에서 용어 정의에서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 등록, 복원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왔죠. 각 필지 경계 조합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현황 측량과 제조작 측량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지적 확정 측량이라 현황 측량이라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 이걸 포함한다 했지 현황 측량을 포함한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지적 확정 측량과 제조작 측량을 포함한다. 용어 정의에서. 니은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땐 누구한테 의뢰한다? 수행자에게. 수행자 맞죠? 지적 측량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지고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이야. 그 다음에 측량 도구를 가지고 나누면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우의 전파기, 광파기, 사진이나 우위성 이게 측량 도구에 따른 분류 방법이에요. 맞는 겁니다. 리을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받으면 기간이나 일자 수수 등을 적은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예외 없이 소관청에 내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냅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어. 어떤 거? 검사권자가 여기 요거 두 가지. 시 도지사 등이 검사할 때 여기다 계획서를 내야지. 3확 즉 삼각 측량 성과하고 지적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 도지사가 검사하니까 저기다 내줘야지.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내는 건 맞지만 예외 없다면 틀려요. 그 다음 미음번 수행자는 의뢰 있으면 측량을 실시해 성과 결정, 성과는 수행자가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이건 뭐라고? 지적 현황 측량에 대한 개념.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 아니고 뭐라고?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지적 측량 수행자 경계본 측량을 실시했을 때 원칙적 소관청에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여기 복현 버전한다고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 했지. 등록 위한 측량이 아니므로. 그 다음 이응번 소관청은 정확하다고 인정될 때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성과들을 발급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발급을 하겠지?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항상 수행자가 껴있었잖아. 그림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소관청, 수행자, 의뢰인 이 관계를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으라고 했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들 수행자한테 발급해주면 수행자가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죠. 직접 의뢰인에게 성과도 줄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이고 검사 측량 방법은 수행자 동일한 방법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 검사 측량 오류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수행자 잘못했나 자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수행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계본 측량은 등록 당시보다 정밀한 현재의 측량을 의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도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야 돼. 다시 한번 검사 측량은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야 되고 경계본 측량은 등록 당시 위치를 찾으려면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검사 측량은 수행자 할 수 없고 소유자 등은 제조자 측량의 경우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고 재검 아까 안 된다고 했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기억, 리을,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해서 총 6개가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간과 검사기간 이 기간 측량기간 검사기간 구하는 문제. 이건 자 원칙 5일 검사기간 4일 기준점 설치하면 15점 이하면 4일 초과할 땐 초과한 4점만 없이 가산 합의나 계약으로 별도로 정했을 땐 전체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자 그럼 50점 설치했어. 그러면 측량 검사기간 합산하면 얼마야? 합산 한번 해봐라. 갑자기 이제 3번 연습점이었네. 50. 자, 측량기간 며칠이라고 원칙? 분할 측량할 때 검사 며칠이야 이거? 5일. 검사 며칠? 4일인데 기준점 설치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측량하려고 봤더니 기준점 설치했어. 몇 점 설치했다고? 50점을 설치. 여기다 얼마에 가산해 줘. 얼마에 가산할 거냐? 50점이야. 50점이 어떻게 하겠어? 15점까지는 자, 15점까지 며칠 준다고? 4일이 기본인데. 4일인데 초과했어. 얼마 초과했을까? 35점이 초과됐네.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 했지? 4점마다. 그럼 4, 8, 32, 뭐 8점 얼마 나와서 그럼 며칠? 9일이라고 했지. 무조건 소점 이하가 나면 올려버려. 8.001이 나와도 뭐야? 9일이야. 하루 지나고 1시간 오버됐어. 그러면 일당 받는 노동자들이 와서 오늘
10분이라고 하니까 10분 값 달라고 할 때 1당 달라고 할까요? 10분 값 줄까? 1당 줄까? 1당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형광등 고치러 왔어. 1일 출장비가 4만 원이래. 5초 걸렸어. 5초를 나눠줄까? 1당 줘야 될까? 아, 1당 받고 온 사람 1당 주는 거라니까? 그럼 여기서 자, 날짜 계산할 때 0.1일은 며칠이야? 하루야. 무조건 하루. 소수점 남은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올리면 돼. 그럼 며칠이야 이게? 50점 설치하면 며칠 소요됐어? 13일이 소요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측량기한은 며칠 가산해야 된다고? 13일을 가산해. 그럼 며칠이야? 18일 측량기간이야. 검사기간 며칠 간 똑같아 이거는. 13일 가산해. 그럼 며칠이야 이거? 17일이야. 그럼 측량기간 검사기간 합산은 얼마야 이게? 35일이야. 아셨죠? 예. 네. 여기서 여러분들 요 가산한 거 이거 이제 계속 이거 4분의 3, 4분의 1은 두 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작년하고 2년 전에 또 나와. 이게 처음에는 며칠이라고 했지? 20일로 정했다. 그럼 얼마라고? 15일, 5일 하다가. 그 다음 작년에 뭐라고 나왔어? 40일로 했다. 그럼 얼마야? 30일, 10일. 이건 두 번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를 잘 보라고. 알았어요? 자, 그 다음 기초 측량, 이건 조금 더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방법을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죠. 지문에 나왔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줬고요. 기초 측량 절차는 제일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준비 및 답사를 해야 되고 선조 관계 조심을 하겠지.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상, 마지막에 성과표 작성 순이다. 43번 문제 봅니다. 측량 방법 구분 틀린 거. 기준점, 지적 기준점 측량, 이걸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순서, 계획, 준비, 답사, 선조관계, 성과표 순서를 잘 봐도록 하겠어요. 기초 측량은 세부 측량하기 전에 일필지 위치를 정확히 하려면 위치 결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준점을 정한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초 측량에는 기준점이 세 가지니까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도근 측량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세부 측량은 지적 기준점 또는 경계점, 이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필지 대상으로 일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세부 측량이다라고 표현해. 분할 측량 뭐 등등 다 세부 측량이야. 기초 측량은 위성 기준점이나 통합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나 경계점을 기초로 해서 경의 측량 방법, 평판, 위성, 전자 평판 이렇게 남았는데 기초 측량은 정밀한 방법으로 할까? 조금 떨어지는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요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거. 기초 측량은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지적 기준점. 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기준점. 어떤 거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설치하는 건데 요 기준점이 잘못 설치되면 사상 누각이 돼 버려. 기초를 잘못 잡아놨어. 그럼 앞으로 이 기준점 토대로 측량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으니까 정밀한 방법으로 해야 돼. 좀 덜 정밀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아주 정밀한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럼 기초니까 그냥 대충 이런 얘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정밀한 방법으로 해야 돼. 그래서 측량 방법 중에서 무엇을 안 쓰냐? 평판이나 전자평판. 이거 안 써. 이건 좀 평판이나 전자평판 정밀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 거. 이런 건 안 써요. 그래서 거의 경의 측량 방법이나 전파기, 광파기, 위성 이런 건 되지만 평판이나 전자평판으로 기초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초 측량 개념 그 순서 이런 것도 지문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봐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적 기준점과 지적 측량 수행자 관련해서 기준점 거기 표지는 땅 위에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했지. 그다음에 성과는 위치한 시설물을 그려서 도면에 관리하는 걸 성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이 관리하더라. 근데 열람과 등본교부 즉 공개 청구에 대해서 원래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한테 했지만 소관청도 된다라고 하나 들어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다 수입 증지라는 명을 써야 됩니다. 자,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소관청은 매년 1회 이상 기준점 표지 이상 유물을 조사하고 멸실 훼손 시 훼손된 기준점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으면 폐기할 수가 있고 시도지사 소관청이 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후 관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고 기준점 중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표지는 소관청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즉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처럼 삼각점 성과, 상부 보호점 성과, 도군점 성과에 대해서 열람 등본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모두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호점, 도군점 중에서 어떤 거 두 가지? 보조점과 도군점은 소관청에만 돼. 소관청. 이건 시도지사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기준점 성과 열람은 등본 발급 신청할 때 수수료를 수입 증치로 내야 됩니다. 물론 전자화폐, 전자 결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건 지적위원회예요.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게 지적위원회인데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고 했어. 지방지적위원회 하는 일 하나밖에 없어. 적부심사를 의결하는 거. 중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거기 5가지 언급해놨죠. 적부 재심사가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도 나머지도 있다는 거야. 자,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시켜서 5명에서 10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무원들 다 해먹는다 했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다 해먹고 이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이니까 임기가 있지만 나머지 위원회 임기가 없지만 나머지 위원은 임기가 2년이야. 왜? 상설기구니까 임기가 있어야 돼. 근데 앞에 축척변경위원회는 임시위기 때문에 임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제척소회라는 것은 이건 정확하게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건 재판한다는 얘기야.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해칠 사유, 즉 인척관계,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걸 제척사유라고 그래요. 자, 회의 소집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제 과반 출석 회의 과반 찬성을 의결하고 자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 주라 이러니. 그다음 적부심사, 재심사 절차도 중에 주의할 게 적부심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재심사는 90일 이내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이걸 청구하는데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 해부할 때는 30일, 의결은 60일, 연장은 30일, 거꾸로 보낼 땐 지체 없이 시도지사가 청구인 및 이해관계에게 7일 이내 통지해줘라 이 얘기예요. 이 순서 그림을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45번 문제 봅니다.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기억본 보세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회의 소집할 때 일시장소 안건을 며칠 전까지 서면 통지하라 그랬지? 5일 전까지 어떻게? 서면 통지. 구두가 아니고 뭐라고? 서면 통지. 그 다음 니은번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다음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내부적으로 위원회 해부할 때 며칠? 30일. 왼쪽 오른쪽 갈 땐 30일이야. 그 다음에 적부심사 청구를 해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아니나 이 부득이하다는 것은 연장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원칙적으로 며칠에 이걸 의결해야 된다? 60일. 심의결은 60일이네. 그 다음 지방지적위원회가 측량 적부심사 의결하게 되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란 의결서를 거꾸로 보낼 때는 뭐라 했지? 지체 없이. 거꾸로 갈 땐 지체 없이야. 순서를 잘 보세요. 지체 없이. 그 그림 모습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비읍번 시도지사 지방지원의 의결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7일 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라. 청구인 및 이해관계 통지하는 건 7일 내 맞고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원의 의결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어떻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중앙지원에 직접 가면 다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원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적부심사나 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받은 소관청은 지역공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서 아까 몇 번째? 8번째. 지적위원회 의결했다 정정할 때 직권정정 8번째 나온 거예요. 맞고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원을 두고 각 시군구마다 지방지적원을 두는 게 아니고 어디?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은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재심사만 의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있지.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만 의결했지만 중앙지적위원회는 이거 말고도 4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의결한다면 틀립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 했어. 옳은 거. 니은번, 디귿번,
비읍번, 이응번.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어서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알면 중요한 핵심 테마 지적 다 정리해 줬어요. 아셨습니까? 자, 오전에 이제 머리 회전 연습을 했으니까 점심을 드시고 이제 졸지 말고 커피 한 잔 딱 먹고 와서 등기를 정리해 주겠습니다.